오랜만에 같이 촬영하죠. 여러분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먼저 소개하죠. 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문규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제 주변에서 그 목사님 친구분 어떻게 됐냐고, 왜 요새는 안 보이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이거 진짜요? 궁금하신 분들한테 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뭔가 제가 없을 때 찾아주는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올해를 돌아보면 이제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연초에 이제 결혼을 했고, 또, 네, 신혼여행에 또 큰 축복이 찾아와서, 지지난달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이제 아들이 태어났죠. 음, 그러면서 구름책방 영상 찍는 게 너무,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이제 올해를 돌아오면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구름책방 사역에 너무 소홀했다. 그 부분이 이제 2022년의 새로운 목표가 되겠죠. 더 성실해지길. 네, 그런 부분에 그 두 가지, 결혼과 네. 육아라는 무지막지한 네. 그 방패가 생겨서, 하나만 들어도, 네, 정말, 음, 네. 머리와 이 온몸에 이렇게 부담감이 잔뜩 오는데, 그죠? 네. 결혼과 육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그동안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텐데, 이렇게 좀 보시고, 이 축복해 결혼과 주시고, 네, 아이도 태어나고 축복도 해주시고, 좀 그런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결혼과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 음, 권만 봐도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영상을 못 찍고 있어서 음. 아쉽습니다. 네. 예, 우리 구름책방 유튜브 채널 시작하는데, 음, 거의 뭐 혁혁한 이 동기부여와 이 음, 도움을 많이 줬던 우리 친구인데, 그동안 저 혼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음, 아, 저 연락도 안 되고 답도 못 하고 바쁘고 맨날 일 있고 그래서. 그룹책방이 이제 김성호 목사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제 사역에 이제 김성호 목사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너무 예,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2년이 1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에 이 영상 이제 업로드 할 건데, 어, 방금 전에 오늘 무슨 얘기할지가 정해졌습니다. 2021년 구름책방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리뷰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그냥 뭐 소소하게 잡다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한 주 리뷰, 뭐 우리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떤 책 보면서 어떤 문장에 감동받으며 살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고민 중입니다. 음, 자, 2021년 한 해 동안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음.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사역이지만 김성호 목사님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2021년을 돌아보면 구름 책방은 과연 성장했는가? 음, 성장했는가? 그 성장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과연 성장을 했는가? 음, 이거 참. 그러게 이게 늘 이제 만나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독자가 늘기는 는다. 어, 음, 하루 평균 2명씩 는다. 도대체 이건 뭐냐? 어? 구독자가 쭉 빠지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 관둬야지 뭐 그런 생각을 마음을 접거나 어? 구독자가 막 100명씩 막 1000명씩 막 늘면은 막 이거 좋은 것 같다. 이거 한번 뭔가 있구나 할 수 있을 텐데 하루에 2명씩 늡니다. 최근에 뭐 조금 많이 늘었다 싶은 달은 3명, 하루에 3명씩 늘고. 그러니까 난 이게 고민입니다. 음,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866명입니다. 우리 구독자가 1866명. 적진 않죠.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조회수는 또 그만큼이 안 나와요. 음, 1866명 중에 1800명은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영상 안 보시고 음, 구독만 하고 영상 좀 봐주세요. 음, 광고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을 뭐 여러 가지 지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보다 조회수는 확실히 조금 더 늘긴 했어요.
이거는 뭐 분석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조회수는 조금 더 늘기도 했고 구독자는 정말 꾸준히 하루에 2명씩 늘어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드디어 오늘 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야, 3만 와, 원이죠? 네. 네. 오늘 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 달 수익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택도 없죠. 이거 갖고서 제가 생활하는 건 택도 없고 뭐 그래요. 이 상황은 뭐 객관적인 이제 숫자로 나온 지표는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게도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이 지난 후원 좀 해주세요라는 영상 이후에 조금 더 느셨어요. 그래서 몇 분 더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이제 아마 이 영상 뒤에 이제 12월 후원자들 명단이 이제 들어갈 텐데 후원해 주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나마 제가 숨 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원자분들. 네, 또, 예,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외에도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 봐주시는 분들, 특히 영상에서 광고 안 넘기고 다 봐주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러게. 또 이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일종의 이제 후원을 해 주신 거니까 네,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다, 그렇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상욱 목사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성장했냐고 여쭤봤더니 대뜸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수가 늘고 후원자 수가 늘면 성장하는 건가?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룹 책방의 성장의 목표는 그런 부분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럼 2022년에도 성장하는 건 결국에는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성장하는 건가?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잘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외모로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자주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 자주 나와서 뭐 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현혹할 수 있는 그분들을 쓰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 책방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는 성장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해 마흔인데 나는 40살 동안 성장했는가? 뭐 키가 크고 또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름 책방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구름 책방이 얼른 자립을 해야 됩니다. 네, 자립을 해야 뭘 딴 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거는 생계는 유지가 돼야 뭔가를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지금 그게 이제 힘드니까 일단 그 부분이 빨리 자립이 되는 게 1차 목표죠. 그래 살아남아야지 뭘 좋은 것도 하고 뭘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찔찔 굶으면서 뭐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구름 책방에 이제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지금 다 하고 있지는 못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책 좀 즐겁게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떤 반응이냐면 그 영상 보면서 그 책 샀다. 그리고 나 그 책 읽고 있는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피드백이 올 때가 사실 제일 좋죠. 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좀 더 들게 만들고 또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그런 것들이 제일 큰데 물론 조금 하고는 있는데 충분히 그게 잘 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사실 좀 검증이 필요하죠. 고민도 좀 더 필요하고 맞아요. 네. 그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그런 뭐 조회수나 구독자 수나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후원자 수, 후원 금액 이런 거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책을 읽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정작 되게 관심 있다고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네,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뭘 메시지도 주셔야 이게 되는구나. 이제 이게 온라인 사역이다 보니까 대면이 아니니까 정말 그 부분 말하는 것처럼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반응이 없다고 그분들만 탓할 게 아니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댓글보다 더 쉬운 반응이 뭐가 어떻게 하면 댓글도 안 다니는 분들한테 음, 더 쉽게 이걸 유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분들 탓만 할 게 아니라 네, 이벤트를 뭐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 읽는 것들, 뭐 오픈 채팅방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한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물론 자립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관심 있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책을 더 보게 되는가, 그 책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새해에는 그렇네요. 고민해보고 네. 네, 그 목표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말에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했구나. 그냥 느낌 말고, 나는 1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성장했겠지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고, 어떤 부분에 성장이 부족했으니까 새해에는 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책 읽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댓글 좀 하나씩 달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이벤트, 뭐, 그게 완전한 계획은 아닐지 몰라도, 네. 사람들이 책 읽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댓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게 안 되더라도 뭔가 하나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참여율이 낮더라도 뭘 좀 해봅시다. 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어쨌든 자립이 더 이제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2021년에 노력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자립을 위해서 뭐가 네. 있을까? 그렇게 갑자기? 뭐 자립을 위해서 뭘 노력했나요, 우리는? 저는 이제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영상을 제작을 했죠. 그런 영상을 뭐 올린 적이 없었는데, 좀 그걸 정기적으로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후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크죠. 그게 이제 제일 컸고, 그 밖에는 사실 또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김상호 목사님께서 이 구름 책방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애쓰신 걸 알고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해보고 저런 영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영상 수를 늘려도 보고 줄여도 보고 재녹화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보셨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구독자가 늘까 조회수가 늘까 후원자가 늘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제일 중요한 그 후원자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말 외에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후원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매달 후원금이 얼마씩 들어오는데 만약에 지금 현대에 한 100만 원 들어오는데 100만 원 안 들어오지만 100만 원 들어오는데 150만 원이 들어오면 김상호 목사라는 하나의 사역자가 이 북 컨텐츠 기독교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어떤 영상들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후원금을 위해서는 몇 명의 후원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의 후원자분들에게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사랑의 열매 보면은 광화문 가보면 온도계 있고 우리가 지금 몇 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몇 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그 한 칸을 내가 채워줘야겠다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조금 절박한 마음을 너무 순수하게만 표현하지 않았나. 15명이 절박해요. 네. 맞아요. 절박한데 15명이 필요한데 지금 7명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뭐 투자하시면 뭐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많아지면 제가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사역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뭐 한 명을 더 고용할 예정이다. 그렇지. 고용을 위해서는 월 얼마가 필요하고 몇 명의 후원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으면 이만큼의 후원금은 150만 원 책방 주인의 생활비로 쓰였고 뭐 50만 원 우리 파트타임 사역자의 뭐 생활 보조금으로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다면 후원자분들이 뭐 재밌지 않을까? 내가 후원한 금액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덕분에 이번 달은 후원금이 많아져서 우리 책방 주인이
라면을 먹는 날이 줄어들었구나. 이런 피부에 와닿는 무언가를 알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웹툰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렇게 모아요. 그 기독교 웹툰인데 빵 멤버십, 밥 멤버십이라고 있어서 후원을 한 달에 얼마씩 뭐 예를 들어서 3,500원 후원하면은 이 작가들이 매일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0원을 하면은 작가들이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멤버십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사역자들한테 조금씩은 신세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역자들을, 레위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우리 모두 다 레위인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 구름책방뿐만 그래요. 아니라 네, 다른 사역자분들한테도. 그래요. 자, 올 한 해 그 통계를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확실히 숫자만큼 확실하게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올해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서 앞으로 동영상 제작의 방향을 좀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쭉 보면 저희 채널에서 올 한 해 동안 조회수가 92,579회예요. 와, 대단하네. 올 한 해 동안. 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으로 제일 많이 본 영상이 근데 잠깐. 네. 이 1위부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한 3위나 5위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야? 아, 그래. 그리고 나중에 제일 안 본 것도 하나 얘기해 주면 좋겠다. 제일 안 본 거 3개 정도? 그래요. 세 번째, 3위가 근데 되게 비슷해.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한 40회 정도 조회수 차이긴 한데 세 번째 조회수로 본 영상이 두한국 연대기 부록 1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10분 만에 보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인데요. 이게 1344회 조회가 됐어요, 올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이제 확실히 연대기 컨텐츠는 저희 구름 책방의 핵심 컨텐츠이긴 해서 지금 뭐 어찌됐든 매주 한 편씩 어떻게든 만들어서 올리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만큼 봐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요건 그 중에서 이제 교재 구입해 주시는 분들, 강의안 구입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분씩 계세요. 물론 그분들한테 제가 이거 교재를 팔긴 하는데 제가 만든 걸 이제 제본에서 팔긴 하는데 뭐 한 권 팔아봤자 사실 몇천 원 뭐 남는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가 수입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제 연대기 콘텐츠 그죠. 그래서 이게 1344회. 이거 봤어요? 아니요. 안 봤죠. 네, 여기 안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1866명 중에 안 보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그게 그 연대기 시리즈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네. 연대기 시리즈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그때그때 찍는 재미있는 영상들 말고 재미보다는 지식 전달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 강의 맞아요. 시리즈, 레위기 뭐 설명 강의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구름 책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그 뭔가 좀 버텨주는 콘텐츠인 거예요. 그냥 뭐가 됐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냥 계속 올리면서 꾸준히 이제 들어오는 콘텐츠가 되는 그리고 거죠. 그런 것들은 뭔가 이번에 뭐 찍지 이렇게 창의성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음에는 뭐 순서들이 다 맞아요. 순서대로 가면 정해졌으니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영상 찍을 때 거의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보시는 게 뭐 10 몇 분, 20분 안쪽 그 정도인데 이거 대본 쓰고 뭐 아이디어 고민하고 하는 것도 시작하면 왼종일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아이디어 짜내서 찍었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연대기는 그냥 쭉 하던 거 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줘. 근데 그런 컨텐츠들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거든요. 계속 돈 들어오는. 네, 계속 돈줄. 이게 그러니까 4위 컨텐츠가 뭐냐면 4위 영상이 뭐였냐면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 1회예요. 그러니까 3위, 4위가 다 그 연대기 영상인 거죠. 그거가 1340회니까
네. 그게 저한테 이제 약간 뭐랄까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는 게 왜냐면 이거 처음 보고 그냥 어쩌다가 하나씩 볼 수가 없잖아요. 음. 1편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는 맞아요. 약간의 이게 그런 자꾸 부담이 작정하고 한 번에 봐야겠다라고 나중에는 여러분 안 돼요. 그냥 중간에도 보시고 나중에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역사라는 게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아니 그냥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자꾸 익숙해지는 것, 그러면서 전체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음,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냥 중간에 그래도 올라오고 오늘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네.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본다고 해서 음,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도 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완결되면 한번 보시고 음, 중간중간에 계속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음. 앞뒤로 좀 그러니까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상들이 우리의 이제 정말 좋은 젖줄인데 밥줄이고 어,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계속 미룬단 말이죠. 근데 어, 예. 저처럼 이렇게 한 편 한 편 재밌는 것만 골라보는 음,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한번 2022년에는 뭐 음, 두한국 연대기를 본다, 음. 신구약 중간사를 본다. 그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걸 네, 한번 미드 보듯이 정주행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음,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또 지금 강의안도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만 재밌지 않거든요. 숨어 예. 있는 지금 두한국 연대기나 신구약 중간사라든가 이런 것들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주행을 맘먹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교회들이 비대면 사역 컨텐츠가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청년부 음, 중고등부에서 우리 구름 책방의 그 영상들하고 교재를 교회 그렇습니다. 교육 교재로 교육 컨텐츠로 활용하시면 정말 값싸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네, 적극적으로 좀 교회들에서 좀 이용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견문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이 정도의 깊이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깊게 그냥 음, 훌러덩은 여러 개 많아요. 신구약 중간사를 검색을 해보면 훌쩍 넘어가는 음, 프로그램들은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 제가 올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음, 집요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때 음,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음, 충분히 교회들에서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음. 강의안도 좀 숫자대로 구입하시고 뭐 그러시면 참 좋죠. 저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김상 목사님이 안 하고 제가 했어야 되는,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저도 뭐, 사실은, 식견이 짧지만, 제가 어쨌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르치는 것들 많이 접해봤고, 또 기독교 컨텐츠도 나름 이제 많이 접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이 강의의 그 퀄리티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걸.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정주행을 목표로 네. 이 겨울방학 때 뭐 청년들이랑 한번 도전해 보시거나 하면 음, 충분히 쓸만한 자료라고 좀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싶네요. 네. 네. 우리 연대기가 지금 6개 강의가 있고요. 지금 네 번째 이제 초기 기독교의 연대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완결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쉬었다 이제 중세 기독교의 연대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두한국 연대기, 포로들의 연대기,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연대기까지 지금 10분 안팎짜리 짧은 이제 영상으로 좀 쭉 만들어 왔고요. 이제 중세와 종교 개혁이 이제 남았어요.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 들어갈 겁니다.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제 청년들, 그쵸. 좀 청년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이 교회와 기독교 성경의 역사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럼 두 번째 2위는 뭐냐? 2위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 소개 영상입니다. 그 책 소개 영상. 이게 2012회 지금 봤네요. 올해 조회수가. 이거 올해 올린 영상이거든요. 올해 중간쯤에 제가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영상이 의외로 조회수가 초반부터 쭉 올라오네요. 이게 제가 읽은 게 올해 6월 달에 이제 이 책을 읽었으니까 반년 정도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
상당히 고무적이고 제가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 책 소개 영상의 선정과 이 뭡니까? 이 썸네일과 문구들을 음, 네, 깊이 좀 뭔가를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음, 네. 맞아요. 이거 봤죠? 이거는. 네, 봤죠. 네. 봤고, 별로 저는 이제 사실 동의가 많이 안 되는 내용이었고, 아니, 보면서 얘는 왜 런 책을 읽고 이런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책 내용도 별로고 그 책을 이렇게 너무 뭐랄까요?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친구도 빨리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명히 지금 환경은 전 인류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제의 흐름이 다양성을 갖지 못하는 건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필요한데 그 책이 또 그런 면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이제 책 관련해서 어떤 이제 후배가 하는 그 창업에 이렇게 조금 발을 담그고 조금은 아니고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데 거기서도 환경 관련된 책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반응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깊어지고 있구나, 강해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환경 그렇죠. 네.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환경이 확실히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좀 빨리 소개해야 된다. 음, 검색했을 때 일찍 나오려면 빨리 음, 소개하고 빨리 볼 수 있게 된다. 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소개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몇만 회 뭐 이런 거 몇십만 회씩 뭐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겠지만, 음, 제 채널 중에서는 그나마 초반부터 꽤 꾸준하게 계속 보는 영상이 이제 이런 영상이더라고요. 환경이란 주제는 사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이제 이거 뭐 이제 직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관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책도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쓴 책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또 음. 하나 이제 리뷰 영상을 또 올릴까 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좀 약간 탄력받아서 음. 신성한 소 영상도 만든 거 아니에요? 신성한 소도 음, 그쵸, 채식주의가 요새 이제 굉장히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음, 몰고 가는 느낌도 좀 있고 막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좀 음, 다른 얘기들도 좀 해야겠다. 근데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은근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식주의와 관련돼서 꼭 그게 환경을 위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채식주의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잖아요.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음. 관점들을 좀 소개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었죠. 좀 다른 이야기들 하는 것들. 예. 약간 요즘 그 신성한 소 영상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아, 전반부는 좀 자극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슨 그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막 뿌리다가 뒤에 가서 수습하는 아니야, 책이 그래요, 이런 책이. 약간 상업적인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게 상업적인 아닌가. 기술들. 아, 책이 그런 거면 뭐 할 수 없고요. 책이 그래요, 책이. 예. 음, 음, 그리고 아까 그 환경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도 음, 나쁜 책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음, 어느 쪽이든 좀 저는 극단적인 쪽을 조금 일단 한 걸음 조금 멀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 뭐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키는 폐해가 난 더 심하다. 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극단적으로 몰고 나가면 애국심도 그렇죠. 애국심은 좋은 음, 거죠. 나라를 위한 구성원으로서. 근데 그게 극단으로 나가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균형을 잡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음,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대쪽 얘기는 너무 많이 들리니까 어딜 가나 들리는 얘기가 반대쪽 이야기니까. 그리고 음, 올해도 이 베스트 원 가장 많이 보신 영상은 2,905회 거의 3,000회 정도 보신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당신 안에 신성한 불꽃을 발견하라
물음표, 영지주의와 관련된 설명을 담고 있는 영상이에요. 음. 근데 이 영상은 정말 정말 꾸준하게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갈까? 영지주의를 검색해 봤더니 우리 영상이 이제 위쪽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영지주의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한번 눌러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거 이제 반응도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초기 기독교 시기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시리즈 영상이었는데, 은근히 영지주의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린 댓글들은 대체로 적대적인 댓글들입니다. 이런 걸 달아야 조회수가 만들어야 조회수가 되는구나.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굉장히 그런 적대적인 댓글들이 많고, 그리고 댓글을 주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다시더라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영상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불만이 생길 만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이게 조회수를 높이려면.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조회가 되고 있는 그런 영상이죠. 이건 봤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이제 아마 본 것 같은데 또 네.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기독 2단 시리즈를 아마 대부분 본 것 같긴 한데, 그게 영지주의를 제가 정확히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그 영지주의 영상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가, 뭔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는가, 아니면 뭐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보는가. 그게 사실은 그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이 구름책방의 주요한 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욕하는 분도 욕하고 다음부터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댓글까지 달고 안 볼 거면 그냥 댓글 안 달고 안 보면 되는데 댓글까지 달고 가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3개만 보긴 했는데 한 10개 정도를 보면서 진짜 우리 구름책방이라는 이 기독교 콘텐츠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석으로 들어가면 아쉽게도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이 86%네요, 이 영상이. 그러니까 연령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어디 그걸 이제 파악이 안 돼요. 이제 구독 안 한 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하고. 근데 주로 이제 그 방금 얘기한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자가 많이 보는지 여자가 많이 보는지, 나이대는 어느 때가 더 많이 보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은 주로 이제 중장년 쪽에서 이제 조회수가 좀 높은 그런 채널이긴 합니다. 또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제 우리 영상이 제일 위에 나왔다면, 또 우리가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검색어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한동안 우리가 젠더 이슈를 많이 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단 말이지. 그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늦었어.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것도 있겠지. 우리 채널에서 올렸을 때 이미 다른 것들이 다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들어가는 게 눈에 띄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검색어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검색어가 꼭 아니어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야, 기독교인, 선거, 뭐 이런 것들 좀 연결 지어 봐야 뭔가 좀 이야기가. 그렇죠. 선거, 정치, 뭐 토론, 이런 것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 누굴 지지하는지 모르고, 또 제가 누굴 지지하는지도 김상호 목사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굴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지할 때 어떤 근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누구 지지하라는 얘기가 되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입장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탈원전이 환경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선 후보 간 토론은 뭐 얼마나 해야지 적당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투표 행위에서 결과를 우리가 개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거라는 기회는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이 나라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선택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하는 영역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더 넓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면 네. 또 그러네요. 한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게 정말 장사미사,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받고 그런 결과들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우리가 교육받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좀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콘텐츠들은 빨리 좀 기획을 해봐야겠고, 우리 대선이 이제 7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기획을 해봐야겠네요. 2022의 대선 특집 연속 콘텐츠 뭐 이런 거. 그러게. 근데 그런 얘기들 좀 할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그럼요. 구구 콘텐츠나 뭐 이걸 뭐 이상한 콘텐츠처럼 막 음모론 제기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그럼요. 우리 채널 성격이 좀 바뀌나 그러면 이제? 아니, 우리가 어쨌든 기독교인들에게 책을 권유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 사유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옳고 나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또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할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제 잘 얘기해야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얘기해야지.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 못할 영역은 없죠. 못할 영역은 없는 데는 뭐 100% 동의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야기 못할 영역은 없지만 해선 안 될 말은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근 저희 올해 또 지나가면서 댓글로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났어요, 올해. 물론 구독자가 이제 조금 더 느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겠죠, 전보다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좀 가능하면 이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을 이제 달려고 하는데 이걸로 설득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진짜 바보 멍청이였구나. 이건 내 입장을 소개해드리고 내 입장을 보여드리는 거지, 내 이해를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갖고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이건 거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좀 댓글 가지고 몇 분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몇 분 막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차단한 분들도 몇 분 있어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구름체감하면서 계속 부딪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댓글이 달린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누군가가 보고 나갈 수도 있는데 댓글을 굳이 달아준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면 욕이든 뭐든 댓글을 달아주면 그 사람은 그 비즈니스에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와, 뭔가 반응했다. 이 사람을 먹잇감이 되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정말 감동을 줘야겠다. 이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질문한 거에서도 답할 때 고객 만족을 경험하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반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역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한테 욕한 사람한테 그 사람 말이 다 맞고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바꿀게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뭔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댓글을 주고받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댓글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보는 사람들을
우리의 그런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지금 우리한테 욕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름 책방은 이렇게 건전한 곳이구나, 아니면 따뜻한 곳이구나, 아니면 정중한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을 우리 구독자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실제로 또 사람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댓글 한 번 주고받는 걸로 바뀌진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친절하고 정중하고 또 열심히 그런 댓글을 달아주는 것들이 상대방의 생각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네,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러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성질을 신경을 긁고 이건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말이구나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야기들은 삭제 후 차단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꺼져라. 아니 지금 심했는데 바로 나 편집할 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하는 것들은 좀 답답하긴 해도 그래도 최대한 뭐 답은 드리죠. 네, 제가 써놓은 답글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말씀한 것처럼 되게 가능한 정중하게 달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차단하고 이제 내쫓은 분들 건 못 봤지만 댓글이 달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정말 저렇게 댓글 다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잘 달아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잘 못 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저의 이 이해력 부족을 탓해 주시고, 그건 뭐 저의 부족함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뭐 제 이해를 설명해 드리는 게 일단 1차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죠, 댓글에서는. 근데 좀 좋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한밤중에 막 이렇게 뭐 욕하는 거 이렇게 알람 오고 그러면 되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잠도 안 오고 댓글도 몇 개 없는데 그나마 막 욕만 하고 막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전주에 사는 모 악플러 씨 그분, 네. 진짜 벌 받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은 올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셨겠지만 올해 책은 몇 권 정도나 읽으신 것 같습니까? 그걸 세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걸 할 줄 알았으면은 좀 세보고 했을 텐데, 근데 다행히도 제가 책을 계속 붙들 수 있었던 데는 아주 중요한 이제 도구가 하나 있는데, 제 책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 모임이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 이제 8시에 줌을 켜고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한 15분 정도 책 읽은 거 이제 같이 줌 모인 사람들이랑 책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저녁 8시에 그래서 월화수목 하고 토요일 아침 9시에 한 1시간 반 정도 또 그런 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같이 읽는 거잖아요. 30분 동안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책이 조금씩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특히 이제 선교 동아리나 교회에서 늘 얘기하던 거는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되지만 항상 읽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조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글로라는 일하는 근로 아니고 글로입니다. 네, 글로라는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도 빨리 구름 책방도 빨리 독서 모임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것도 좀. 네. 구름 교회에서 그 큐티 모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매일 줌으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름교회 얘기는 뒤에서 좀 얘기 따로 한번 좀 얘기도 해보죠. 올해 제가 시작한 또 다른 일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몇 권 정도나 책을 계속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 그냥 한번 떠올려 보면 몇 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권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루에 30분 정도 많이 읽을 때는 1시간 이렇게, 그리고 주 한 4, 5일 정도 읽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은 읽을 수 있다. 여러분 근로에만 네. 참여하면 한 달에 한 권은 읽을 수 있다. 네. 그 책을 제가 워낙 늦게 읽어가지고 한 꼼꼼하게 달에 보죠. 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음, 읽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30분 금방 가는데 1년에 그 맞아요. 10권, 예, 저는 맞아요. 1년에 한 20권 정도 읽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정독하는 음, 거를. 근데 예, 10권이라도 읽어서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목사님은 이번 올해 대략 몇 권 정도 읽으셨죠? 대략이 아니고 한 오늘 달에 한 아침에 10권? 업로드한 영상이 아, 있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 아침에 그 12월에 읽은 책 그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매달 그 우리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읽은 책 표시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올해 읽은 책이 108권이더라고요. 와, 번뇌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숫자인데 음, 108권이고 물론 이 숫자가 뭐 다 뭐 깊이 있고 어렵고 뭐 그런 책은 아니고 동화책도 있고 가볍게 보는 소설이나 에세이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올해 그래도 100권을 넘겼다는 거에 예, 음,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올 음, 한해. 간만이거든요. 되게 몇 년 만에 한번 100권을 넘긴 것 같아요. 한 해 읽은 책 100권을 넘긴 것 음, 같아요. 한 해에 100권을 읽으려면 거의 한 달에 한 9권, 10권 뭐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니까 정말 음, 말 안처럼 쉬지 않고 읽어야지. 물론 진짜 막 한 달에 막 50권씩 읽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 분들에 비교하고 어디 갖다 댈 것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음, 108권의 이 번뇌와 함께 올 한 해 독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음. 지금 읽는 책은 읽고 있는 책. 지금 읽고 있는 책 뭐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책 지금, 읽고 있습니다. 월든 소로. 음,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제 넛지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넛지라는 책을, 넛지. 예, 제목 들어봤어요. 소개도 본 것 같아요. 예. 네, 행동경제학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탈러가 쓴. 근데, 음. 몇 번이나, 아주 오래 전부터 몇 번이나 읽다가 끝까지 끝을 못 내서 다시 또 음. 이제 시작하고 있는 책이고요. 저도 그런 네, 책이 있죠. 네. 그, 기독교 되게, 강요라고. 기독교. 근데 이 책은 그렇게 어렵거나 재미없는 책이 아니에요. 예. 재밌어요. 그리고 내용도 쉽게 쓰여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끝을 못 내더라고요. 근데 음. 이번에는 다시 끝내려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월드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계시겠죠. 이 책은 네. 자연주의자 데이빗 소로. 네. 이 책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음, 좀 고전이기도 하고 자연주의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오두막 짓고서 막 이렇게 살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처음 읽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 책도 조금 다른 감각으로 좀 저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런 책은 약간 조금 두껍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책장이 잘 넘어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도서관에, 강남 도서관에 가서 중간에 좀 쉬운 책들도 빌려가면서 같이 읽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새해 1월 이제 시작은 저는 좀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좀 많은 책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본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인상적이었던 책 한 권만 뽑기는 좀 어려운 네, 것 뭐 한 권 같고, 힘들면 네, 두 권, 세 네, 권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1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한 네, 15권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냐면 지금 한 권씩 막 떠오르고 네, 있는데, 네. 팀 켈러의 일과 영성도 읽었었고, 또 유진 피터슨의, 어, 청소년,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라는 책이 있어요.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 이 책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사를 한 십몇 년 하고 있는데, 예, 너무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자녀하고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아직은 대화 못 하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마음으로만 하는 거죠. 일방적인 저만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신앙서적은 그것들이 생각나고 또
이제 환경 관련된 책들, 육도의 멸종과 음,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음, 육도의 멸종은 굉장히 이제 좀 읽기 어려운 책. 음, 타일러가 얘기하기를 타일러 라쉬라는 그 방송인 있잖아요. 타일러가 네. 얘기하기를 책 시작하고 끝내는 사람이 잘 없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제가 도전적으로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이제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인데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은 진짜 가볍고 쉽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얄팍하기도 한데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는 분들한테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겠다. 음. 예, 그런 그 두 책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특히 구름 그렇군요. 책방에서 진행했던 그 독서 모임 전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물농장 네. 올해의 책으로 꼽으라면 동물농장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동물농장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고 음. 한 번 더 읽고 좀 공부할 만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그 책 읽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예, 급히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그 책 읽기 영상을 좀 같이 한번 찍어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동물농장은 정말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예. 네, 뭐 깊이 생각 안 하셔도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음. 것 같아요. 네. 아니, 깊이 생각하셔도 좋은 책이고요. 말씀하신 그럼요. 것처럼 네. 정말 그냥 소설로만 쭉 읽어도 음. 굉장히 와닿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읽고 나서 깊이 생각하는 걸 멈출 수는 없는 책이죠, 또. 음. 그렇군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1월 1일 첫날 새벽에 본 책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러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기 시작해서 집에 와서 끝나고 그 새벽에 이제 막 다 읽어버린. 그러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소설인데요. 인어가 잠든 집이라는 소설인데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전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실감 이렇게 재미를 돋우는 그런 책이어서 음, 잠도 안 자고 읽었던 책. 그 음, 책이 이제 1월 1일 날 읽었던 게 인어가 잠든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 재미있게 봤던 것 같고요. 2월 달에 본 책으로는 우주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대빵 두꺼운 천체 물리학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마 한 70%는 될 것 같은 책이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요런 감각,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구나, 과학이라는 게 그런 감각을 조금 갖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요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유튜브나 이런 거에도 의외로 근데 이건 이제 마블이나 뭐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지만 평행우주라든지 뭐 끈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에서도 요새 좀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익숙한 것 같은데 그 대빵 어려운 이론이 있거든요. 예. 음, 근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구식이라서 뭔가를 제대로 알려면 책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이거는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제 블로그 이웃한테 물어봤어요. 끈이론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 어떤 책 봐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추천해줬던 책이어서 구입해서 올해 드디어 이제 읽었는데, 아, 굉장히 힘겹게 읽긴 했지만, 보람은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책이죠. 음. 저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게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 제가 음, 올해 한동안 읽고 읽었었던 책이죠. 네, 이거 내 인생 책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인데 연초에 읽었나 봐요, 그 책을. 그래서 음, 많이 잊혀졌는데 아까 일과영성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과영성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인데 저는 음, 일과영성보다 숨결이 바람될 때가 더 일과영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음, 숨결이 바람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저자가 기독교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과영성을 읽어보실 분들은 숨결이 바람될 때를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읽어보신 분들은 더 읽어보시면 또 숨결이 바람될 때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 저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네. 음,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도 재밌게 봤어요. 4월 달에 본 책이었는데, 어, 최근에 뭐 대선 후보가 이 샌다라고 뭐 영상 인터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허점이나 한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 강렬하고 와닿는 면이 팍 꽂히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 책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소개하는 책 읽기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이제 여러분 그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철학 책 얼마 전에 이제 읽기 영상 한동안 찍었었거든요. 올 초까지 아마 찍었던 것 같은데 올 초에 업로드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선생님하고 그 철학 이렇게 가르치는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자. 이 책 한번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설명해 주듯이 이 책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바빠가지고 일처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조만간 연락 한번 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새해에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월에 1984라는 책 재밌게 봤어요. 1984. 아, 이거 이런 거구나 이 책이 라는 그런 내용이 확 좀 와닿아서 이 동물농장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봐도 괜찮을 만한 책이었고요. 근데 그 책은 조금 두껍긴 한데 좀 와닿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또 생각나는 책이 토요일 네. 오전에는 이렇게 책, 정독하는 책들을 이렇게 쭉 읽기보다는 그냥 이 책 저 책 조금씩 줄쳐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오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동진 평론가의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토요일 낮 정도에 하는 그 TV에서 영화 소개해주는 네, 프로그램을 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의 그 책을 한 토요일 아침 한 20분? 10분, 20분 아니면 30분? 제가 그 책 자체가 다양한 영화들의 그 평론이 적혀 있는 거라서 그냥 제가 본 영화들, 제 좋아했던 영화들 골라서 볼 수 있거든요. 봤었는데 그 책도 너무 재미있게 읽혔었어요. 그래서 영화 관련된 TV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네,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은 정말 그냥 스낵처럼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한 챕터 딱 읽고서 다음에 또 읽고 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볼만한 괜찮은 책이죠. 이동진 평론가가 글을 워낙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현학적으로 쓴다고 하기도 하는데 잘 쓰셔서 그 문장 같은 것들이나 단어 같은 것들 배우는 것들도 있었고 또 그 영화에 제가 보지 못했던 깊이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니까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재미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저도 생각 유튜브가 더 확장되는 게 막 재밌어요. 즐겁고 막 이래. 진짜 상종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저도 유튜브가 더 재밌고 인스타가 더 재밌는데 저는 김상 목사님이랑 좀 달라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애써서 읽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죠. 생각만은 판다. 이번 주에 올렸던 그 영상, 책 속의 영상이기도 하고 웹툰이기도 했는데 전 이것도 뭐 웹툰이니까 금방 넘어가긴 하죠. 만화책이니까. 근데 그래도 팍팍 와닿아서 찌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중에 좀 들었어요. 영상으로 한 주제 한 주제 꺼내서 또 이런 교회 이야기는 우리 김 교수님이 또 아주 쉬지 않고 풀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네, 저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 연재할 때 그때 이제 몇 편 봤었어요. 재미있게. 정말 가슴 아픈 에피소드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웹툰이라는 그 뭐랄까요 형태를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나 전달하는 방식은 정말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 더 재미있게 읽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구름 교회 콘텐츠로 좀 넣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뭐 올해 제가 무슨 책 읽었는지는 뭐 그동안 영상으로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구름 교회라는 채널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구름 책방과 좀 성격을 좀 분리시키려고 한다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었는데 구름 책방에 이제 그 전에 제가 했던 뭐 설교나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다 빼서 구름 교회 쪽으로 이제 올리고 이쪽은 책방 쪽은 정말 말 그대로 책과 관련된 그런 조금만 확장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영상들 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름 교회에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좀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그쪽은 아직 광고가 안 붙었기 때문에 조회수 많아봤자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수익은 안 되겠지만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파는 것도 어쩌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설교하고 뭔가를 설명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도 하시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자, 방금 이야기했지만 구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구독자가 구름교회 채널에 62명입니다. 일단 빨리 100명을 우리 채워보죠, 우리.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100명을 채워주셔야 우리 단축 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름교회 검색하면 어디 저기 지방에 어떤 정말 구름교회가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거를 빨리 넘버서 덮어버리려면 우리 구름교회 온라인 채널이 100명이 돼서 빨리 이제 그 단축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지금 구름교회에서는 지금 주중에는 매일 아침 6시에 큐티 카드 묵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독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진행되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한 구절을 읽고 그거와 관련된 저의 간략한 묵상을 이제 담아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큐티 모임 같은 거를 거기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도 제안도 주셨는데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차후 좀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물론 하겠다는 분이 계셔야겠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댓글 같은 것들로 달아주시고 제가 이제 묵상을 먼저 나눴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댓글 또 묵상 나눠주시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의 묵상을 돕는 그런 통로로 좀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했던 중등부에서 했던 설교들을 이제 끝난 설교들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는 이제 제가 새로 찍어서 레위기와 관련된 전속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좀 이해를 돕는 그런 설교니까요. 그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리고 또 계획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책방에서 올렸던 성경 플러스 역사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 같이 참여했던 우리 그 자매가 이제 교생 나가고 뭐 일하고 이제 막 이제 바빠져서 더 이상 참여를 못 하겠는데 그 콘텐츠를 어떻게 좀 그냥 버리긴 좀 아까워서 좀 다시 살려보려고 새로운 게스트를 지금 섭외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름 교회 채널은 정말 교회 관련된 성경 관련된 그런 얘기들 그냥 편하게 구름 책방에서는 사실 조금 자제한 감이 없지 않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렇다고 뭐 이거 개독교 채널 아니야 그러고서 댓글 쓰고 가신 분 튀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자제한 겁니다. 자제한 겁니다, 여러분. 자제한 거. 근데 어쩔 거야.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목사인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어쩔 거야.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뭐 딱히 뭐 제한하지 않고서 편하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니까 그쪽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했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 당연하죠. 저는 아마 10명 안에 들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격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구름 책방은 예를 들면 구름 책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사역이라면 구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의 구분들 아니면 뭐 구름 책방은 책이나 문화 전반에 관한 걸 얘기한다면 구름 교회는 교회에 관한 그 이야기하는 주제에 관한 일단 커요. 거죠.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커요. 말한 것처럼. 네.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구름 책방에서도 우린 자제했다고 하지만 그 얘기 엄청 많이 했고 맞아요. 책방에서 교회 읽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왜 구분해야 되나 구분했을 때 장점은 뭐냐 뭐 단점은 뭐냐 이런 것들도 좀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상호 목사님처럼 이 보수적인 사람, 맨날 하던 것만 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는 데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책방에서 교회 읽기도 사실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사실 성격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도 구름 교회 쪽으로 옮기는 게 맞고. 사실 채널을 나누면 성격을 좀 분명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뭐 책방에 설교가 계속 올라오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격에는 안 맞았다. 그냥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올렸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이쪽에 올렸던 설교는 아마 거의 다 비공개 처리로 지금 바꿔놨던 것 같습니다. 삭제한 것도 좀 많이 있고요. 새로 이제 이쪽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제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러면은 이게 둘 다 잘 키우는 게 가능할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그런 약간 불안감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쪽도 잘 될까? 근데 잘 된다는 게 뭘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또 해봐야죠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교회의 기독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게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그걸로도 충분히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돈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구름 책방에 설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있으면 더 좋을까? 아니면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 책방 구독을 안 하나?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구름 책방은 모두를 위한 거라면 구름 교회는 뭐 구독자를 늘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말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뭐 30명, 100명 이어도 좋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두 개가 서로를 이제 잡아먹어서 둘 다 망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내가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도 고민이에요, 지금.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는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채널이 두 개면 양쪽에 업로드해야 될 영상들이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은 시작하면서부터 좀 계속 있죠.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편집을 조금 정성을 덜 들이자. 그냥 찍어서 툭 올리자.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예전보다 아마 좀 뭔가 들어가고 비주얼 쪽으로 뭔가 들어가고 막 그게 근데 좀 촌스러웠을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초기에 만들었던 영상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있죠. 양쪽 다 아마 좀 그런 것들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 좀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뭐 그렇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 교수님 올해는 참 여러 가지 것들, 올해가 아니죠. 이 영상이 2022년에 올라가니까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신, 뭐 결혼하고 아이 낳았으면 큰 거 한 거죠. 인생에 한 해였는데 우리 새해에는 2022년에는 어떤 계획이나 바람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새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름 책방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헌신한다. 뭐 그때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만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역을 더 내 생활에 이제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올해 돌아보면 당연히 이제 사실은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낳고 기르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 제가 이뤘다고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받은 일인 거고, 네. 그것들을 잘 돌보는 게 제가 잘 이뤄야 되는 일인데, 이제, 새해에도 당연히 가정을 잘 돌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 내 삶을 다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뭘 드리고 있지? 내가 얼마나 이웃들을 돌보고 있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를 반성해보면, 너무 좀 안타깝거든요. 학교에서는 어떻고, 또 내 사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그런 책방 사역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 쓰고 있지 하면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서, 새해에는 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제 마음들을 잘 집중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해야 될 거 하나가, 그런 책방,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일주를 쉴 수는 있겠지만 2주 연속으로 쉬지 말자.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한 주를 리뷰해보는 정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계속 책 읽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뭔가 엄청난 걸 드리진 못하더라도
아, 저런 사람들은 저런 책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새해 목표는? 저는 일단 생존이고요. 네, 음, 서바이벌. 음, 올 한 해도 이 서바이벌 워가 아마 생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2021년에는 제가 생전 처음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음, 없는 돈에 짜내가면서 PT도 받아보고 운동이라는 걸 좀 한번 경험을 해봤었고요. 음, 지금은 이제 끊긴 했는데 운동을 다시 좀 규칙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크게 있어요. 그냥 건강 쪽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도 이제 중년 아닙니까 이제? 음. 이렇게 됐네요. 네. 참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나이가 됐어. 믿어지지 않는데 음, 아직도 뭐 철도 없어 보이는데. 음, 네, 그래서 운동 부분 좀 건강 쪽을 좀 많이 생존 뭐 이런 쪽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두 개의 이제 채널 이 운영 부분들도 좀 어떤 새로운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네요. 지금은. 그 새해에도 올해도 100권은 읽어보자라는 음. 생각, 목표 잡아봅니다. 올해 저는 20권. 네, 20권. 한 달에 2권씩 꾸준하게 읽어야지 이렇게 음, 되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사실 일하면서 한 달에 이렇게 책 그렇게 2권씩 3권씩 읽는 게 사실 되게 빠듯해요. 이 음, 시간이. 대충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갖고 이제 읽어야 되는 거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자, 이렇게 우리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고 리뷰해보는 구름책방 특별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구름책방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2년에도 계속 우리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